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전기시대 미술 특별전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와, 날씨 이렇게 화면으로도 보이시죠? 쨍하고 사진으로는 이쁘게 나오고 실제로는 어마무시 더운 저기서 선글라스도 쓰고 양산도 쓰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6월 중순 좀 지나고 있으니까 한여름이 오기는 온 것 같아요. 30도 아직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2시 반? 오후라서 그런지 한낮에 너무너무 쨍합니다. 와, 저는 더위 많이 타서 여름에 거의 어디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나 또 전시는 시원하게 전시실 안에서도 보고 날짜 지나면 볼 수 없으니까 피할 수 없어서 이렇게 또 다녀봅니다. 전시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영상 촬영은 실내에서 금지이기 때문에 그냥 찍은 사진 그것 올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전시회는 조선 전기 미술 전반적으로 나온 거여서 보자도 있고 뭐 불상 같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림 작품, 회화 작품을 위주로 몇 점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주요한 작품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몇 개 한번 꼽아 볼게요. 회화실에서 첫 번째 방에는 주로 산수화들 많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게 될 작품은 두 폭의 산수화. 이 두 작품은 누가 그렸는가에 관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새로 발견된 사실이 있어서요. 두 폭을 나란히 놓고 보게 되면 거의 쌍으로 제작된 것 같다. 그거를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원래는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것은 왼쪽에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하나만 있을 때는 16세기의 문인, 그림도 그렸던 양팽손이 그렸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작품이 화제에 서명에 학포라고 써 있었는데 양팽손이 학포라는 호를 썼거든요. 그렇게 알려져 오다가 두 번째 작품, 오른쪽에 있는 작품을 최근에 새로 구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구입을 해서 나란히 놓고 보니까 두 작품이 거의 한 쌍처럼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두 작품을 다 양팽손이 그렸을 것인가?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문제로 떠오르게 된 거죠. 특히 이 그림을 보면 화풍이 15세기 안견의 화풍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문인 화가가 그렸다기에는 너무 치밀하게 그렸죠. 그래서 아마도 16세기의 화원 화가가 15세기 화풍을 이어받아서 그렸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일반적인 견해고요. 그렇다면 이 호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16세기의 양팽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조선 후기에 학포라는 호를 쓰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림 위에 적어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새로운 그림이 나타남으로써 이전에 누가 그렸는가 그 화가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가 기존에 대체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 조금 잘못됐던 사실들을 교정해 주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죠. 새로운 그림, 새로운 작품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제대로 알게 되는 걸로 수정이 되는 것도 참 다행스럽다 싶습니다. 다음으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김씨가 그린 두 폭 나와 있거든요. 하나는 미국에 소장되어 있어서 우리 국내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산수화 한 폭이고 하나는 국내 소장본이긴 해요. 또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를 담은 그 작품 두 점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산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한림 제설도, 그러니까 겨울에 눈 내린 풍경을 그린 거죠. 그래서 그 눈 내린 풍경을 좀 담담한 필치로 괜찮게 그렸어요. 그래서 너무 정교하다 이런 건 아닌데 분위기가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맛이 좀 있고요. 산수도 옆에 있는 두 번째 작품은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만한 작품이에요. 제목이 동자 견려도, 그러니까 동자 어린아이가 나귀를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건데 작품도 전체적으로 좀 아기자기 재미있어요. 소나무 한 그루가 쭉 솟아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편에서 이제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죠. 동자가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이 나귀가 도무지 움직이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줄다리기를 팽팽히 하는 그런 장면을 재미있게 담았습니다. 아이도 막
두 발에 힘을 주면서 끌어가려고 하고, 그다음 나귀는 그 개울을 건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힘겨루기 장면을 흥미롭게 삼았고요. 이 장면 너무 귀여워요. 그죠? 이 장면 너무 귀여워서 조선 그림을 보면서 늘 이제 우아한 산수와 뭐 너무 담담하다 이런 걸로 조금 지루하다라고 느낄 때 이런 작품들이 하나씩 껴줌으로써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이야기가 있다 이런 걸 좀 느끼게 되죠. 옆으로 조금 이동해 보면 문인화가들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소품들 전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만나게 되는 작품이 함윤덕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기려도. 작품이 굉장히 재밌죠? 가실가실한 그 맛도 좀 살아있고 그 낙유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꽤나 재미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는 강혜안의 작품으로 전해져 왔던 고사관수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강혜안의 작품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실제로 작품이 인장 때문에 강혜안 작품으로 추정돼 왔었지만 인장의 위치라든가 크기를 보면 조금 어울리지 않죠. 저도 이 작품은 강혜안의 진품이 아니다. 이쪽에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고사관수도의 화풍은 중국 명나라 때 유행한 절파의 화풍과 매우 유사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15세기 문인 화가였던 강혜안이 구사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웅장한 산수와 이런 것도 감상하기에 또 재미가 있지만 나귀를 타고 뭐 술에 취한 선비의 모습, 그다음 바위에 엎드려서 물을 바라보고 있는 또 선비의 모습, 뭐 이런 것들도 또 조선 회화를 감상하는 새로운 즐거움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전시에 쭉 보면 소상팔경도류의 작품이 여러 점이 나와 있어요. 그중 소상팔경도라고 하면 중국 남쪽의 이제 소수 상강 지역에 절경 8곳을 꼽아서 그거를 한 세트로 그리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중국에서도 이 주제가 유행을 했기 때문에 주로 조선으로도 그대로 그 인기를 몰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점으로 많이 그렸고요. 16세기 작품으로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특히 8폭 정도가 되다 보니까 병풍으로 이렇게 표고를 딱 해서 감상하기에 좋은 그런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8폭을 두 폭 이렇게 쌍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보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 현재 많은 작품들이 그렇지만 병풍 8폭이 원래의 순서대로 표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좀 주제가 뒤바뀌어 있는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도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한 폭 한 폭 보다 보면 8폭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고 병풍의 아래쪽은 그림, 위쪽에 뭐 글을 적어서 함께 감상할 수 있게 그렇게도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시고 마지막 두 폭 좀 확대해서 볼까요? 양쪽으로 두 폭을 하나로 이어서 본다면 가운데에 물로 넓은 수면을 주고 양쪽 끝으로는 바위를 배치하는, 그래서 그 물이 양쪽 산에 이렇게 쭉 갇힌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두 폭씩 감상하면 그게 또 이제 감상의 묘미가 되죠. 소상팔경은 뭐 말이 소상팔경이지 실제로 뭐 소수 상강에 조선 화가가 가서 직접 보고 그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소수 상강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가 하나의 이상화된 경치로서, 그래서 이건 제목은 소상팔경이지만 실경도로 보기는 어렵고 당연히 관념산수와 이상적인 경치를 그린 그런 작품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전기미술대전 특별전 회화관에서 주요 작품 몇 점 함께 감상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꼭 보셔야 되는 작품들이 더 남아있거든요. 오늘 하루에 하기에는 좀 양이 넘쳐서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